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베트남과 변치 않는 우정, 첨단 산업 씨앗을 함께 뿌리자. 한국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연꽃처럼 양국과 함께 위기 극복. 함께 극복하긴 극복해야지. 수입하니까. 이재용, 구감모 뭐 다 데려갔네. 이재용, 최태원, 구강모 다 데려갔네. 다 데려갔어. 아이고 참나. 간단하게 우자 좀 말씀드릴게요. 베트남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이란 전 터진 후에 베트남 등으로 그러니까 그 저 이웃 쪽으로, 이웃 국가들로 해가지고 빠져나갔던 중국의 그 저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저 미국 관세 때문에 그 나간 거죠.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요번에 이란 전 터진 후에 다시 짐 싸들고 중국으로 다시 백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베트남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1.04% 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요. 이론스에 4,690.27달러가 됐습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기는 모습인데 조금 빠지네. 좀 빠지네. 50m로 떨어졌고, RSI 값이. 뭐 그렇네요. 뭐 이게 혹시나 더 떨어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간에 우자는 계속해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횡보세를 당분간은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실버 은 보시면 해가지고 요거는 또 더 많이 떨어졌네. 마이너스 2.97% 하락해가지고요. 드디어 22평선 터치를 하네요. 1온스에 75.36달러가 됐습니다. 여기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고요. 금덩이하고 은떡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 또 잘하면 또 이제 쌈박질이 재개될 것 같다라는 느낌 오십니까? 또 보시고, 5만 6월물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4.91% 마이너스가 아니고 4.91%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107.08달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쌈박질 재개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냄새가 슬슬 납니다. 자, 달러인데스 보이죠? 달러인데스는 계속해서 지금 질금질금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어느덧 52평선에 터치 도달했고요. 0.23% 상승해서 98.814 요래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오만, 그러니까 석유, 뭐 선물입니다만, 하여간에 석유 쪽에 그 선물도 가격도 그렇고, 지금 달러 인데스 그렇고,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슬슬 이제 쌈박질이 재개될 것 같다라는 그런 냄새가 풀풀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판 뜨나 이제. 넘어가고요. 원화 보시면 뭐 원화는 이거 퍼포먼스가 좋네. 꼴랑 0.11% 싸져가지고 달러 인데스가 0.23% 상승했는데 0.11% 싸졌다. 오늘 새벽에 가지고 1485.76 원까지 갔었고요. 우자가 캡처하는 6시 51분 기준에서 1달러에 1481.65원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뭐 단위가 천 단위로 가니까 뭐 말하기가 항상 깝깝하다 뭔가. 하여간에 다시 또 1480원 위로 올라가서 계속 놀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죠. 1480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 이런 가운데 자,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해가지고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주식판, 뭐 코스피 등 다 포함해서죠. 한국 주식판의 비싼 말로 하면은 이거 레버리지 베팅 돼 있죠. 그러니까 신용융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용융자, 마진 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하면 뭐가 됐습니까? B2가 이제죠. B2, 빚 땡겨서 하는 거 레버리지 베팅 해가지고 B2. 우리나라 그 주식판의 신용융자 또는 B2 규모가 올타임 하이, 레코드 하이 돼 있죠. 레코드 하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얼마? 34조 2,592억 원을 가지고 역대 신기록 최대를 갖다가 기록했다 이게 됩니다. 더 늘어내겠죠. 뭐 앞으로 지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신용융자 즉 B2는 지난 1년 동안 2배나 증가했고요. 2배나 증가했고,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2025년 그 언제냐? 6월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6월 바로 다음 달인 7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쭉 증가 중입니다. 뭐가? 신용융자 또는 B2가 말이죠.
1년 평균치가 얼마다 하면은 B2가 25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록 세운 게 얼마입니까? 34조 2,592억 원 되지요. 그러면 몇 퍼센트? 평균치보다 1년 평균치보다 37%나 더 많은 겁니다. 지금 코스피 등에 들어간 사람들이 빚을 갖다가 땡겨 가지고 여기 해 가지고 주식판에 들어가 있다. 아주 공식 우짜 교주에서는 공식 도박장인데 전 국민의 도박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년 평균치보다 무려 37%나 현재 B2가 더 많다. 이게 됩니다. 빚 땡겨서 하는 거. 자, 코스피는 4월 1일 저점 이후에 27% 다시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올해 1월 1일 해가지고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52%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뭐 우자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죠. 코스피는 사실상 누가 다 해먹습니까? 삼성하고 SK가 다 해먹죠. 삼성하고 SK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무려 40%입니다. 두 개 회사, 두 개 종목이 무려 40%를 차지하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에서 현재 뭐 합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두 배짜리 ETF 출시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제 우짜 기준은 이거 전 국민 상대로 도박질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뭔가 생산적인 건 안 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거 같은 거 이런 거나 돈이나 쳐뿌리고 이런 거나 계속하고 앉아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히 코멘트 해보면 지방선거 앞두고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점점 좁은 문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우측에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직 선거가 남았지요? 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요.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국민연금, 국민똥금 그런 거나 계속 동원해서 돈 계속해서 때려받고 이 수요가 나겠지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극한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실패할 건덕지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만드는 건요 전혀 좋지 않고요. 전략적인 뭐 마인드 이런 거는 둘째치고 아주 협소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뭔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헬시한 거 건강한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뭐 두 배짜리 ETF 출시한다 해서고 뭡니까 이게. 이거 넘어갑시다. 전 국민의 이제 도박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이네. 예, 넘어가가지고 뭐 그런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그 부동산, 뭐 특히 서울 쪽 이거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돈 뿌리고 자빠졌잖아요. 돈 뿌리면 어차피 부동산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돈이 아파트 같은 거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대신에 돈이 계속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균형추가 그쪽으로 그 무거운 쪽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벼운 쪽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갖다 거기다 얹어야 되고 그러면 하여간에 돈값이 싸지면 부동산이 잡힌다? 잡힐 일이 없지요. 이건 뻔한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돈 쳐버리고 앉아있는데 아이도 이게 또 30% 너무 빠지는데 자 하여튼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14%뭐 여기도 해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가 해가지고 0.23% 상승했는데 0.14% 해가지고 싸졌습니다. 하지만 159.796엔 계속해서 톡톡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160엔 뭐 심리적으로 억수로 중요한 라인이죠. 160엔 1달러에 여기가 계속해서 톡톡 건드리고 있는 중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달러에 159.686엔 뭐 별로 차이도 없네. 예, 그리고 6시 51분에 캡처한 겁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네, 바로 뉴스로 넘어갈라 했는데 우짜가 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어제 보니까 이거 다우존스 이 뭡니까 이거 운송지수죠. 운송지수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줄여서 다우존스 운송지수인데 우짜가 이거 4월 17일에 이거 볼린저 밴드에 의해서 너무 중간값에서 너무 해가지고 멀어져 있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우짜가 1989년 맞지? 1989년 블랙 먼데이 그거 갖다 사례를 들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너무 중간값에서 너무 많이 튀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내려왔었는데 말이 씨가 됐는지 해가지고 4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8.40% 폭락 터졌고요. 또 오늘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 있다마는 하여간 미국 시간으로 오늘 뭐 오늘이 되겠지. 하여간에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또 마이너스 3.80%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이틀 연달아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2% 이상 폭락이 나왔다. 이거 폭락도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예 가지고 다우존스 운종지수 우자가 한번 4월 17일에 지적했던 게 말이 씨가 된지 하다가 내려갔다. 뭐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끝나냐? 아니지요. 자, 요즘 잘 나간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보시면 해가지고 여기도 꼬라지가 많이 튀었습니다. 이게 직전에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 다우존스 운송지수처럼 해가지고 중간값 볼린저 밴드 중간값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위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짜가 또 얘기 말씀드릴게요. 4월 17일에 말씀드렸던 다우존스 운송지수 내려갔으니까 오늘은 4월 24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음 타자로 이제 또 한번 떨어질 때가 됐다 해가지고 우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 일주일 뒤, 뭐 일주일 뒤에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 이게 인하되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4월 21일부터 현지 시간이죠. 4월 21일부터 가솔린은 1톤에 555위안 그러니까 이게 뭐 달러로 환산하면 81.41달러가 되고요. 1톤입니다. 1톤. 예. 1리터가 아니고 1톤입니다. 그리고 디젤은 1톤에 530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77.74달러로 해가지고 인하한다고 4월 21일부터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란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인하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우 아주 뭐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전쟁 터지자마자 해가지고 바로 수출 금지 때리고 뭐 사실상 수출 제한이라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수출 금지지요. 하여간에 수출 금지 때리고 그 저 수요 파괴를 갖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게 어디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이런 거 보면 중국을 뭐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이른바 그 민주주의 국가들은요. 국민들 눈치 보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똥으로 돌아오고 업보로 돌아올 짓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정유사들 손실 나는 거 다 알고 보면 세금으로 해가지고 땜빵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짓거리를 한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자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국 안 좋아하지만 얘들 어떻게 해요? 상황 터지니까 미리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 파괴를 갖다가 미리 유도를 해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란전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야들은 아예 기름값을 다시 내리고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예? 하여간 넘어가고. 하여간에 중국 당국은 이란전이 발발한 3월 초부터 가솔린과 디젤 소매 가격을 이후에 세 차례 빠르게 인상시켜서 소매 소비를 갖다가 급감시켰고요. 그러니까 수요 파괴를 유도했다 이 소리죠. 덕분에 독립 정유 회사들 어디입니까? 산둥성에 있는 티폰 이들의 재고가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이제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도매 가격을 광범위하게 인하하게 됐습니다. 네, 내리게 됐다 이게 되죠. 한편 베이징 즉 중국 당국은 정제유 수출 제한 조치 말이 제한이지 이거 뭐 사실상 금지했죠 뭐가 제한 조치를 갖다가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면 금지 대신에 수출량을 줄였는데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줍니다. 보면 말레이시아와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볼테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정제유 수출 감소폭은 3월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홍콩을 제외한 그러니까 마카오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콩과 마카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중국 땅이잖아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은요.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항공유 이 세 종류에 대한 수출량은 4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그러니까 4월 해가지고 첫 2주 동안 하루 평균 25만 배럴에 그치면서 YOY 작년 그러니까 4월 첫째 주, 둘째 주 대비해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6분의 1.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요. 이 세 가지 연료, 가솔린, 디젤, 항공유의 2월달 수출량은 하루 평균 55만 1천 배럴이고 3월 다음 달인 3월 달에는 하루 평균 43만 6천 배럴이었는데
4월 이거 해가지고 현재 지금 분위기 꼬라지를 보니까 하루 평균 25만 배럴 해가지고 더 줄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전 아시아 지역에서요 그 이 정제유하고 이런 거 뭐 가솔린, 디젤, 항공유 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지금 전략 비축유를 갖다가 수합을 해주고 이 짓을 하고 자빠져 가지고 기름 사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 전략 비축유 빌려주고 그 계약을 맺었다면 빌려주고요. 물건 들어오면 갚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다고 땜빵짓을 하고 자빠졌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연료 수출국 1등이고요. 그리고 2등이 인도고 그리고 3등이 싱가포르고요. 4등이 누구냐면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이란전 발발 후 아시아와 중동 정유사들이 원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이로 인해 연료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중국이 뭘 도입했다? 쿼터제를 통해서 연료 수출을 이미 그러니까 이란전 개전하자마자 바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는 없었지요. 중국이 항상 하다시피 공식 발표는 없는데 슥 해가지고 그냥 뭐 바로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대응이 나섰다 이게 됩니다. 국가 운영하는 거 있었어요. 지금 중국이 막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낫습니다. 중국共产당 싫어합니다. 근데 국가 운영 중국이 더 낫습니다. 지금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이번에 홍콩과 마카오는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미국 LNG 그리고 한국 조선소 요 둘이가 따로 해가지고 놀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국의 EIA 그러니까 에너지청이죠. 여기에서 나온 LNG 미국산 LNG 수출량입니다. 아이고 미친 듯이 늘어나죠. 미친 듯이 늘어나서 물론 지금 현재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거 미국이 액화천연가스는 많이 생산하는데 이거를 실어 나를 배는 또 미국에서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뭐 이러면 또 마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마가는 뭐 패스하고요. 하여튼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이고요. EIA 미 에너지청 여기에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25년 12월 요 꼭지 하나 있죠. 톡티 나온 거. 2025년 12월에 5,692억 6,700만 큐빅 피트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뭐 큐빅 피트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안 와닿으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MMCF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되죠. 밀리언 이걸 줄이면은 56만 9,267 MMCF가 되는데 MMCF 밀리언 큐빅 미터 이래 되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치수가인 걸로 바꾸면 1150만 톤이 됩니다. 미국의 최대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최대가 2025년 12월에 1150만 톤으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1월 달이죠. 1월 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확인되는 게 늦게 나오니까 1월 달에 53만 9203 MMCF 또는 1060만 톤을 갖다가 수출했습니다. 수출, 이거 뭐죠?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치듯이 수출하고 있다 이 말이 되죠. 이런 덕분에 로이터에서는 이란전 덕분에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량이 3월 달에 1170만 톤, 로이터에서는 이미 신기록도 갱신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1170만 톤으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자,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산 LNG 최대 수입국이 누굽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때 한번 미국산 LNG 1등 수입하는 거 1등 먹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우한폐렴하고 똑같으니까 조만간 우리나라 또 해가지고 미국산 LNG 1등 먹을 수도 있다. 어떤 거? 미국산 LNG 수입하는 거 1등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종미정권이라니까 하여튼간에. 하여간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LNG 판매 방식은 FOB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선 인도 방식입니다. 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데 이 FOB는 뭡니까? 구매자가 항구에서 이 화물 즉 LNG를 갖다가 바로 인수하고 목적지도 누가 정하죠?
구매자가 지가 알아서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트레이더는 이거 물건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확보한 물량을 갖다가 최고가로 제시하는데 팔아버리지요. 당연하죠. 미국, 한국까지만 딱 와서 거기서 물건 딱 가져가는 그 순간부터 이 물건을 산 사람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건데, 이런 장사 방식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항상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기준에서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돈 더 준다 하면은 그쪽으로 물건이 팔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보다 중국의 물건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죠. 즉, 평시에는 FOB 본선 인도 방식으로 파는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장사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억수로 중요한 에너지가 전략적 동맹국이 아닌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최고 입찰자에게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것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중국하고 한번 뜨겠다? 예, 그럼 손을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 해가지고 너무 키웠나? 네, 한국하고 중국하고 LNG 운반선 인도 실적 추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많지요. 2015년까지 나와 있는데 뭐 해가지고 63척 그리고 15척 이래 됩니다. 참고로 LNG 선의 경우 보통 한 척에 2억 달러가 넘어가죠.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파는 LNG를 갖다가 운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LNG 운반선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LNG 운반선을 갖다가 만드는 곳이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어디? 한국하고 중국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미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사업에서 이미 손 뗐어요. 예, 일본은 조선 사업에서 이미 경쟁력이 없어서 손 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를 갖다가 만드는 그나마 배다운 걸 갖다 만드는 국가는요. 한국하고 중국 이 둘밖에 없습니다. 자,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조선 기술이 한국은 아예 논외로 합니다. 미국의 조선 기술이 그리고 조선소 이 인프라 등등 이거 자체가 중국마저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가운데 LNG 수출에 있어서 미국에게는 유연한 FOB 모델, 그러니까 본선 인도 방식 이거를 유지해서 효과적이지만 통제력을 갖다가 상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LNG 선단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이 전략적 딜레마가 미국한테는 있습니다. 그 물건 맨날 만들어서 팔기만 뭐합니까? 또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LNG 선단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억수로 걸립니다. 조선서부터 해서 조선 쪽에 해가지고 이 기술자들도 양성해야 되고 그래서 마가가 티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자, 어쩌든지 미국이 LNG 생산 쪽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및 건조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미 무작위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 속에서 이런 괴리, 이 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로 통제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쪽에 선박 건조 그리고 운영 이쪽도 미국이 손을 봐야 된다는 거. 이래서 우자가 트럼프한테 딜을 걸 건덕지가 우리나라한테는 많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협상을 빙신같이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가 저 바보 천치지. 넘어가고요. 네, 이란 매체 테헤란 방공망 가도 뭐 이란전 55일차 해가지고 요약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부인. 네, 이래 되는데 연합지라시에서 뭐랬냐? 예, 방미사일 발사 소음이 들렸다. 예, 구체적인 피해 없다. 이스라엘은 공격한 적 없다. 예, 이래 되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드론 들어왔습니다. 드론. 우자가 보기엔 아제르바이잔 맞지?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거 카스피해 쪽이죠. 그쪽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드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시끄럽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 가지고 요거는 또 폐쇄시켜야 한 그 X 계정 그리고 갈리바프의 X 계정. 우자가 그 아라그치 쪽은 아예 캡처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면 이거는 제로 햇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아라그치는 아예 패스가 됐고요. 아라그치에 대해서 문자가 이미 코멘트 해드렸죠. 거의 아웃됐다.
정치적 사망 또는 정치적 망명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대통령, 이란 대통령하고 이란 의회 의장 해가지고 두 명이 있는데 시간을 보세요. 자, 오후 12시 53분, 12시 54분, 1분 차이죠? 예, 1분 차이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인 이란 쭉 해도 모더레이터가 되고, 인 이란 쭉 돼가지고 모더레이터 되고, 그다음 원 갓, 원 리더, 원 갓, 원 리더, 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가지고 제로 해지에서 뭘 했다? 페제시키안과 갈리바프의 X 계정,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이 1분 간격, 1분 간격으로 똑같은 내용을 올렸다고 제로 엣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제로 엣지에서는 이렇게만 올려놓고 이렇게 지적만 했는데 이걸 뭘 의미하죠? 이란 외교관들이 더 이상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란 외교관들에게는 더 이상 발언권 자체도 아예 없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통제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잘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웃자가 해가지고 아까 뭐 저 금덩이, 은덩이, 달러 등등 해가지고 유가 해가지고 선물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쌈박질 가나 뭐 이거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자, 긴장 고조에 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웃자가 코멘트해 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휴전 이후,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잠시 그 쌈박질 안 하기로 한 이후에 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공중으로 물자 수송한 횟수가 819회, 819회에 달하고 있는데, 이거 이란전이 발발하기 전에 몇 번 날랐다? 공중으로 542번 날랐습니다. 542회 해가지고 공중물자 수송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숫자 자체가 많이 차이 나죠. 자, 이러면 무슨 계산이 나옵니까?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 하면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어질 것이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예상하게 만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그 항공유 가격에 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1월 달에 1배럴에 82달러였는데 82달러. 그런데 4월에 평균 얼마다? 1배럴에 166달러로 2배 가까이 급등했고요. 항공사 운영 비용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이 뭡니까? 승무원 임금비, 그러니까 임금비죠. 그리고 자본재, 그리고 연료비 해가지고 이 세 개가 항공사 운용 비용에서 세 가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지금 따블이 돼버렸다 이게 되죠. 즉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연료 구매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지 않은 항공사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미 주고 있고, 그리고 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지 계약을 맺은 항공사들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기후 및 에너지 대통령 특사인 하심 조조 하디 쿠스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인데 이 하심이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심은 러시아가 1억 배럴을 갖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필요시 5천만 배럴을 추가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은 뭐 러시아 이름만 팔아먹고 러시아 뭐 석유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쓱 얘기하고 더 쓱 들어가 버리고 러시아랑 접촉하는 걸 억수로 기피하는 꼬라진데, 이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내어놨지 많이 묻었는가? 왜 러시아 쪽하고는 아예 접촉도 안 하고 이 꼴이 나는지 우짜기 쪽으로 상당히 궁합니다. 우짜는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단순히 기름 빼더라도 우리나라 한반도 이거 안보 문제 북한 것만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을 유지해야 된다고 우짜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인물 뽑는 거 봐요. 그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자를 갖다가 뽑아 보냅니까? 아이고. 그 말씀드리잖아요. 북극 항로 굴 하나 치고 장사 하나에 처먹고 앉아 있고 하는 거 없다니까 그러네. 넘어가고요. 넘어가자 얘야.
네, 이거는 러시아 원유 재고 급감이 오늘 러시아 얘기가 좀 많습니다. 러시아 원유 재고가 급감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볼테사에 따르면 해상에 저장 중인 러시아산 원유 재고가 2월 중순에 2천만 배럴이었는데 2천만 배럴 되죠. 2천만 배럴까지 갔었는데 해가지고 500만 배럴로 쭉 떨어지죠. 500만 배럴 밑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75% 이상 급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땡긴다는 물량이 다 이런 물량이죠. 엄청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수송 중인 저 러시아산 원유 재고 또한 올해 초 피크였던 1억 5천만 배럴 여기죠. 1억 5천만 배럴에서 마이너스 40% 이상 감소해서 1억 배럴도 겨우 해가지고 넘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이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죠. 뭐 까놓고 말해서 원유 공급량이 최소 마이너스 10%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감소한 가운데 한때는 큰 폭으로 할인돼서 판매되었던 러시아산 원유와 이란산 원유는 이제 살려는 구매자들이 넘치면서 프리미엄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웃돈을 받고 판매되고 있고요. 덕분에 인도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디젤 가격 인상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정유시설들 중 20%를 차지하는 독립 정유업체 어디입니까? 싼둥성 티포시죠. 여기는 높은 유가와 이란산 원유 공급량 감소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12억 배럴 우자가 더 비축량이 좀 더 늘었다고 했죠. 오히려 12억 배럴에 달하는 비축량에도 불구하고 싼둥성 티포들에 대한 가해지는 압박과 원유 공급 감소는 베이징 당국 그러니까 저 중국 공산당에도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물리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넘어가가지고요. 그런데 뭐 일단 비축량이 늘어났으니까 트럼프 계산보다는 중국이 좀 더 오랫동안 더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러시아가 캡을 씌웠다. 어떤 거? 그 비료 수출에 캡을 씌웠다 이게 되죠? 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가 비료 수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자, 현지 시간은 22일이니까 뭐 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란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적인 비료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비료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거는 터졌고요.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 비료 생산국이 누구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래. 세계 2위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가 비료 수출 쿼터제를 갖다가 올해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기사는 블룸버그 기사고요. 유료기 때문에 요거만 우짜가 해가지고 캡처한 거고. 자, 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 성명을 통해서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뭐 올해 말 거의 다 간다 보면 되죠. 여기까지 11월 30일까지 러시아의 비료 생산 업체들이 2천만 톤의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캡을 씌운다 이거 아닙니까? 수출 상한선 이걸 갖다 씌웠다 이게 됩니다. 2천만 톤까지만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로 인해 해상 비료 무역량의 무려 3분의 1이 차단되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대체 비료 공급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여기도 중국도 또 비료 많이 해가지고 그 수출하던 곳이죠. 여기도 또 수출 안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비료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면서 이 구매 국가들은 제한된 물량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아주 지금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 이거죠. 요즘 우크라이나전 소식 대신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또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서 독일 원유 수송 중단한다. 기술적 문제다. 그러니까 뭐 핑계는 기술적 문제다 이래 하는 거죠. 예. 예, 슈베르트 PCK 정유소. 예, 이것도 뭐 독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브란덴부르크 쪽에 있는 거. 예전에 동독 쪽에 있고 뭐 이랬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뭐, 예, 그렇죠. 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끊고 카자흐스탄 수입을 늘렸다. 자, 문제가 뭐죠, 이게? 문제가 뭡니까? 물건은 갖다 카자흐스탄인 건데 이걸 옮기는 게 송유관이 누구 거다? 러시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다리가 틀어져 버렸다. 이게 됩니다. 예, 러시아가 원유 송수를 중단했냐, 뚫어졌다. 뭐, 넘어가고, 우자가 그냥 말씀드리죠. 우자가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뭐 지도를 보시면 이게 드루즈바 이거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이게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이고요. 해가지고 지금 독일까지 해가지고 쭉 갑니다. 여기 독일이죠, 여기. 예, 여기 독일이죠. 예, 독일 가고 뭐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노스 드루즈바, 사우스 드루즈바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가운데 자 말씀드려보면 여러 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운송 기업인 트랜스네프트가 4월 넷째 주 카자흐스탄과 독일 양국에 원유, 그러니까 요 드루즈바를 통해서 기름을 갖다가 날라줬는데, 어떤 거? 카자흐스탄 기름을 날라줬는데, 카자흐스탄하고 독일 양국,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끝단에 있는 두 국가한테 원유 공급 일정 조정, 예? 아주 뭐 단어는 잘 쓰죠. 조정에 대한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뭐 비싸게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독일 공급을 갖다가 중단 끊겠다라는 통보를 보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 독일이 뭐 했습니까? 좀 전에 그 연합지에서 적어놨다시피 러시아 공급분 공백 이거 수출이 안 되는 거 수입을 못하는 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원유 수입을 갖다가 대폭 늘렸는데요. 문제는 카자흐스탄 원유가 이 1960년대에 당시 냉전 시절에 소련의 동맹이었던 누굽니까? 동독이죠. 동독에다가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한 게 바로 이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인데 이거를 갖다가 거쳐서 카자흐스탄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즉 탈산업화 중인 독일 산업이 카자흐스탄 원유를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영토 수천 킬로미터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독일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그냥 꼴랑 러시아 운송망에 대한 의존도로 바꾼 셈입니다. 그냥 싹 해가지고 바꿔도 말만 싹 바꾼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5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량을 줄이겠다. 왜? 드루즈바에서 쓰는 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인가. 이번 조치는 원래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뭐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이 독일 소비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PCK 정유 공장, 좀 전에 그 기사에 나왔죠. 거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이중 봉쇄가 계속되고 미국과 이란이 장기적인 해결책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가 다시 한 번 더 유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에너지 안보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석유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 유럽연합은 페르시아만 공급 차질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들에서는 계속해서 심각한 실패와 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유럽의 항공유 위기는 이미 심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러시아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취약점을 활용 또는 악용해서 뭐 관점에 따라서 이거 악용이라 할 수 있죠. 악용해서 석유 게임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라고 우자견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두루즈바 해가지고 우자가 또 설명하려는데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시겠죠? 예,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 가지고 또 광산업계도 연료비 걱정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테크 리소스라는 광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전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전 세계 광업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사, 즉 캐나다 테크 리소스의 주력 광산인 칠레 구리 광산 이겁니다. 칠레 구리 광산의 연료비 상승 가능성을 갖다가 경고했습니다. 물론 어닝 리포트 하는 데서 발표한 겁니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테크 리소스는 2026년 1사분기 핵심 영업이익이 높은 원자재 가격,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구리 판매, 그리고 부산물, 대표적으로 부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은이 나오대죠. 은이 나오도 말씀드리죠. 구리 파면서 부산물 매출 증가 덕분에 125% 핵심 영업이익이 125% 증가했다고 어닝 리포트 여기서 알려주면서 연료 공급에 아직까지는 큰 위험이 없지만
디젤 수입 필요성 때문에 칠레 사업장의 비용에 더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2, 4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죠. 2, 4분기까지 운송비 상승과 폭발물 비용 이거 뭐 다 이거 다이나마이트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파내잖아요. 폭발물 비용의 간접적인 증가가 간접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공급국의 제품 수출 금지 여기서 말하는 제품 수출 금지가 뭐가 됐습니까? 황산입니다. 황산. 예, 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제품 수출 금지 등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첨언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중국산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프레드 차트고요.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가지고 미국이 쓰는 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중국산 굿즈 수입품 가격이 3월에 MOM 전월 대비해서 0.72% 0.71795 이래 되는데 뭐 그냥 반올림해서 0.72% 상승하면서 2008 뭐 한참 올라갑니다. 예, 여기죠. 2008년 7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YOY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아니구나. 마이너스 1.1%로 아직은 낮고요. 중국산 수입품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자본재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1% 상승했고 반도체 기타 전자 제품은 11.8% 상승하면서 이거 우자가 이거 또 해가지고 변압기 등등 이런 거 여기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그 뭐 트럼프가 해가지고 발동시켰다는 국방 생산법 해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따로 그 본 콘텐츠에서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에 기타 전자제품은 11.8%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AI가 미국의 수입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미국의 B2, 그러니까 레버리지 땡겨서 하는 거, B2가 살짝 감소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이란전 때문에 미국의 마진 부채, 즉 B2가 3월에 마이너스 320억 달러 감소해서 1조 2200억 달러로 낮아지면서 2025년 11월 요 피크 찍었죠. 2025년 1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2개월 연속 감소에다가 누적 감소액은 59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마진 부채 이거 가지고 뭐 FIN, RA 해가지고 마진 밸런스 디바이드 해가지고 커런스 그게 나와있는데 요거 S&P 500으로 나눈 거고 이래 되는데 뭐 일단 보시면 해가지고 마진 해가지고 나가는 거 현재 부채 관리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퍼센테이지로 나눈 겁니다.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건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 42분이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마진 부채는 2026년 1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3,410억 달러나 증가했고요. 물론 이건 다 비율로 비율로 된 겁니다만 하여튼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12개월 동안 3,410억 달러 증가하면서 2021년에 밈 주식 열풍 때와 비슷한 증가율 39%를 갖다가 보였고 2022년 약세장 이후에 마진 부채는 5,700억 달러 또는 87% 급증했고요. 덕분에 마진 잔액을 갖다가 통화량으로 나눈 비율은 여기 보시면 0.53 돼 있죠? 예, 0.53으로 닷컴 버블 때 여기 닷컴 버블 이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다 이게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예, 주황색 라인이 이래 됩니다. 한편 2022년 이후 S&P 500 요 퍼런선이 되겠죠. S&P 500은 97% 2022년 이후에만 97% 상승했는데 이거 마진 부채 B2 증가와 함께 했다는 걸 갖다가 이걸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현재 주식판은 레버리지에 의존해서 상승한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K 주식판 좀 전에도 확인해 드렸죠? 영상 초반부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보시면 AAII 해가지고 AA 해가지고 II인데 여기 뭐냐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개인 투자자 협회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맨더 불리시 해가지고 리딩 이래 돼 있죠. 자,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 심리 지수가 강세 심리가 14.3% 상승한 46%를 기록하면서 10주 만에 10개 주 만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평균치가 얼마냐면 37.5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역사적 평균치인데 이거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어서 46%를 갖다가 기록했다 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설문조사에 나온 건데 해가지고 너무 불리시하다가 45.6%, 너무 베어리시하다가 28.1% 이래 되죠. 하여간 현재 시장이 너무 뜨겁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건 미국 의회가 노인정 정치다 해가지고 웃자가 말씀드릴게요. 요 기사가 해가지고 어제 나온 건데 이 양반이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떴는데 좀 웃기게 좀 떴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죠. 웃자게 쪽으로 이미 이 뉴스 모임에서도요, 이 노인정 정치 얘기를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판을 뭐 비싼 말로 장로 정치 또는 뭐 노인정, 뭐 요양원 정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자 뉴스 모임에서도 말씀드렸고 블로그에서는 뭐 한참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80세 민주당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스콧 이 양반이 재선이 어딥니까? 2026 중간선거잖아요. 여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재임 중에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낭패죠. 이런 낭패가 없다. 이게 됩니다. 뭐 이거 보면 신랄하게 비판 아니야. terrible habit of not voting.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예 자기는 출마는 안 돼, 투표는 안 한대. 이런 고약한 버릇도 가지고 있었다. 이랬대. 그러니까 그는 고약한 버릇도 가지고 있는데 또 출마한다 해놓고 또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 낭패까지 발생했다 이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전 시절 미국 언론 그리고 서방 언론은요, 소련의 고위 관리들 평균 나이가 70대였기 때문에 소련을 갖다가 장로 정치 또는 노인 정치라고 불렀었고요. 그런데 현재 2026년 현재 어떻습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재임을 하면서 떨어질 걱정도 없이 재임하면서 죽을 때까지 실제로 죽었잖아요. 예? 지금 있으면서 죽었잖아요. 은퇴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죽었다니까.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많은 의원들이 현재 80대입니다. 80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죠. 다이앤 파인스타인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이 여자 의원은 2023년에 죽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에 90세 나이로 죽었고요. 그리고 공화당 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척 그레슬리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 몇 살이냐? 92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올해 치매로 논란이 많았던 바이든은 올해 83세고요.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올해 6월달에 해가지고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펠로시, 은퇴한다는 펠로시, 몇 살에 은퇴한다? 86세에 은퇴합니다. 이 죽은 데이비드 스콧 해가지고 이 부고, 죽었다는 부고를 갖다 직접 발표한 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버지니아 폭스라는 여자 의원인데 이 양반도 나이가 몇 살이다? 82세입니다. 게다가 이 폭스 여자 의원의 경우 인지장애와 치매 증상을 이미 한번 보인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코멘트해서 요약해보면 미국 정치판은요 마치 요양원을 방불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